네, 안녕하세요. 현사빠입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어 유치원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맘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들하고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보내는 게 좋으냐, 안 보내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요. 아빠 표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들이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택하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차선책이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영어에 노출됐으면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이런 나라의 환경을 EFL이라고 하잖아요.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외에는 영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이런 데들을 이제 EFL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영어 노출 환경을 조금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치원을 택하시죠. 영어 유치원 같은 데를. 근데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내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영어 유치원도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뭐 장단점도 엄마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어 유치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서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네, 뭐 돈이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현서 둘째를 낳는다고 해도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집안에서 충분히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제 이렇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영어를 좀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영어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문성에 대한 깊이도 좀 다르고, 그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그 원장님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교육관을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교육관이랑 우리 아이의 성향, 부모님의 교육관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해주고 아이 성향에 맞게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엄마들 중에도 보면 영어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영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영어 유치원을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어에 대한 감정이 이런 호감도가 안 좋아졌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 유치원은 나쁘다, 뭐 무조건 영어 유치원은 좋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아이들 성향,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 영어에 대한 호감도, 기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엄마들이 집 주변에 있는 영어 학원이라든지 영어 유치원을 직접 이제 가 보시고, 원장님도 보시고 선생님도 어떤 분인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성향에 맞게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아이의 의사죠. 아이도 충분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 한번 보낸다고 해서 그 결정은 우리가 번복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혹시 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아이한테 물어보시고 소통을 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유치원으로 다시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좋다, 뭐 보내는 게 좋지 않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포인트는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 아이 성향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시는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에 가서 오히려
좋은 자극을 받고 빨리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영어 유치원에 가서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고 자존감의 상처도 입고 오히려 더 막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뭐 영어 유치원을 찾든 아니면 엄마표 영어를 하든 다른 어떤 제3의 방법을 사용하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엄마가 계속 실패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될 때까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그릿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다 인간이다 보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한테 좋은 학원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싼 뭔가 제품을 사줬을 때 엄마나 아빠가 부모의 역할을 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불안함이 좀 덜해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걸 해주거나 비싼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꾸준히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가 지금 괜찮은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아이의 속도라든지 학습 성향 여기에 맞게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가장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영어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육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지금 택한 방법이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정답이라는 거는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했으면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 거. 그냥 꾸준히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가보다가 아니면 이게 아닌가 보고 또 바꾸고 이렇게 가보다가 또 아니면 또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바꾸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삼사 아빠표 영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의 성향, 그 다음 학습 속도, 기질, 그리고 아이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죠, 아니면 학원이라든 영어 유치원을 찾을 수 있으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엄마가 조금만 노력하시면 지금은 그런 엄마가 직접 티칭을 안 하셔도 좋은 컨텐츠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우리 아이에 맞는 학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네. 그런 방법을 저나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들 이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엄마가 길을 찾아가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내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 방향대로 꾸준히 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현서의 말하기를 어떻게 해왔는지 말하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질문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